저는 하와이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전수진 교수고요. 하와이 대학은 지금 한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쪽은 푸드사이언스 쪽이고요. 제 트레이닝은 푸드 프로세싱, 패키징, 바이오 센서, 푸드 나노텍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들의 특징이라 하면은 그 뭐 좋은 미생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이드 프로덕트, 메타볼라이트이 저희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발효식품 뭐 대부분의 뭐 발효식품의 종류를 아시겠지만 김치도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고 근데 발효에 관련된 미생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미생물도 공기 중에 같이 존재하잖아요. 얘네들이 같이 자라면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긴 하겠죠. 내가 먹는 게 좋은 미생물도 있고 나쁜 미생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김치 자체에 대한 또 안전성? 어떻게 이게 나쁜 미생물만 또 이렇게 죽일 수는 없을까? 그런 연구 자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행각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미생물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느낌? 한국에서는 물론 대규모 매스 프로덕션이니까 근데 뭐 어떤 소금물 같은데 그런 배추를 이렇게 담잖아요. 소킹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다른 양념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발효를 시켜요. 공장 내에서. 그러니까 치얼룸 같은데 아니면 치얼룸이든지 아니면 어떤 적정한 온도 컨트롤되는 그런 창고에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약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 그로서리 마켓으로 나가죠. 한국은. 그래서 처음에 사는 사람도 약간은 숙성된 그러니까 너무 설익은 배추 맛이 없게끔 그 정도 타임 갭을 좀 두고 출하가 되는데 하와이에서는 그냥 원복 캐비지를 소킹, 솔트 워에 소킹하고 좀 놔뒀다가 그냥 꺼내서 한 7시간 정도 놔뒀다가 꺼낸 다음에 양념을 버무리고 바로 말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나가요. 그러면 그걸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발효 음식을 즐기는 거냐 했더니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집에다가 냉장고에 두던지 아니면 바깥에 룸에 두고 한 하루 이틀 놔둬. 그러면 얘네들 익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런 발효 과정을 너가 해라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는 파트였는데 근데 어떤 로컬들은 그렇게 생김치 맛이 나는 그런 거를 그냥 따서 그냥 바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소비자한테 옵션을 주는 거죠. 너가 더 쉬게 먹으려면 더 놔뒀다가 더 먹고 바로 먹으려면 그냥 바로 먹고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료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와이 10개 정도의 브랜드 네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은 파프리카 쓰고 파인애플 쓰고 어니언을 더 넣고 머쉬룸도 들어간 데가 있어요. 신기하죠. 머쉬룸도 들어가 있는 그런 김치들이 있는데 근데 유학생들이나 한국의 김치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런 한인마트를 가가지고 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브랜드 네임을 얘기하자면 뭐 종갓집이라든가 이런 CJ, 풀먼 그런 김치를
사서 그 약간 이미 약간 익어있는 아니면 좀 싸울해지는 그런 시점의 김치를 그냥 부담감 없이 먹어요. 익숙하니까 한국에서. 근데 로컬 사람들은 그거는 좀 약간 거북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지 한 7일 지났네. 나 그럼 그건 안 살래.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몇몇 그로서리 마켓을 가서 선호도에 대한 그 조사를 했더니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그런 브랜드네임 있는 김치 익었더라도 그거를 주로 사시는 것 같고, 로컬에서 갓 만든 거 본인이 알아서 숙성해야 되는 것들은 그거는 약간 로컬 사람들, 꼭 코리안 블러드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한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와이 로컬 사람들이 바베큐를 엄청 많이 합니다. 뭐 사방이 다 바다고 해변가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그 그릴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그릴을 하는데, 거기다 샐러드를 뭐 드레싱 하는 샐러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김치가 거의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과 김치의 조화가 생각보다는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필리피노나 차이니즈 이런 분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김치에 들어가는 약간의 피쉬 소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또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치의 그 피쉬 소스를 맛봤을 때 자기 고향 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연결성이 있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그 로컬에서 만든 김치들이 피쉬 스멜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면 안 좋아하는데 필리핀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그걸 자기 고향의 맛?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거는 코리안 건데? 그러면 No, you guys use a lot of fish sauce. 우리 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재밌었어요. 과거에 저 동부에 살 때 보면은 장 보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저기 워싱턴 DC라든지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라든지 시카고 이쪽에 한인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볼 때는 김치를 사고 하는데, 거기 있는 김치들은 실제로 한국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런 거에서 뭐 특이한 다른 재료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와이는 아무래도 그 트로피컬 그 리소스가 많다 보니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재료들, 원물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인애플 들어간 그거는 이유가 뭘까? 근데 파인애플이 주스도 공급하고 약간 애시딕하게 또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똑똑할 수도 있어요. 애시딕하게 만들면은 보관성이 좀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단맛도 있고, 저희들 보통 김치 만들 때 풀 쓰잖아요. 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스타치.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쌀을 그냥 담는 사람도 있어요. 김치 안에 쌀을 담기도 하고, 또 파인애플 같은데 보면 또 끈끈한 그런 슈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자기들만의 그 어떤 그 서브스티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향미가 또 좋아지니까. 그런 시도는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본토의 김치 공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이가 있어요. 한국식대로 많이 개발하는 게 본토식이면 하와이는 약간 홈푸드? 우리 집만의 레시피? 근데 혼자 먹긴 아까우니까 옆에 이웃들 나눠주다가 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10개가 넘는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그 일종의 헤드쿼터, 김치 헤드쿼터죠. 거기서 똑같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서 어떤 유통망을 잡는다는 컨셉보다는 실제로 그 메인은 비슷하지만 각각 좋아하는 식대로 레시피를 꾸며서 그 방식대로 또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선호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김치라는 메인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김치 하면 한국이 떠올라지고 그러면 그게 어차피 뭐 K-팝이나 그런 것처럼 연관성으로 볼 때 한국을 더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몇 가지 그런 로컬 푸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발효시켜서 먹는, 예를 들면 포이가 하와이 대표적인 로컬 푸드인데 간 만들어진 포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며칠 바깥에 놔둬서 일부러 사워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그로서리 마켓에서 사워한 거 팔지는 않거든요. 어떤 자기가 발효 과정을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뭐 그렇게 뚱딴지 같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프레시한 김치를 가져와서 보기에도 안 익어 보이는 김치를 갖고 와서 그거 그냥 먹을 사람 먹고 한 집에 며칠 놔두고, 물론 뚜껑을 열진 않아요. 그래서 오픈 상태에서 하면은 뭐 다른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이 있겠지만 뭐 클로즈 상태에서 며칠 놔두는 거니까 그게 크게 위생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너 원하는 대로 해서 먹을 수 있다. 그거는 뭐 다른 푸드에서도 뭐 그런 걸 하니까 별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콜라보 정도가 적당한 표현 같고요. 뭐 바베큐 하면서 반드시 김치를 먹는 것 같고, 그 하와이 그 무스비라고 있어요. 스팸. 거기에 김치가 얹어져서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것들도 흔하게 보거든요. 거기에 뭐 계란도 얹고 김치도 얹고 그렇게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도시락 싸줄 때 예전에는 뭐 김치를 싸주면은 애들이 냄새난다고 안 먹고 막 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져가면 같이 나눠 먹는데 학교에서 재밌잖아요. 근데 다들 좋아하니까. 그 다음엔 김치를 더 많이 싸달래요. 같이 나눠 먹기. 학교 급식에도 김치가 들어갈 날이 올까 막 그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현지인들의 김치 요리 중에 레시피 중에서 스팸 프라이 라이스 with 김치. 근데 여기서도 스팸 김치 프라이 라이스 만들 수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한 16불? 17불 정도 할 거예요. 가게에서 사 먹는 로컬 샌드위치 되게 좋아하죠. 혹시 사이민 들어보셨어요? 사이민? 사이민. 이게 하와이식 숲이에요. 라면 정도로 강하지 않고 약간 설렁탕 느낌? 근데 약간 두꺼운 면발? 사이민을 주문하면 김치가 옆에 나와요. 근데 사이민을 파는 데가 한국 식당이 아니에요. 로컬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치가 나오죠. 그건 재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보고 약간 놀란 건데 맛을 보진 않았어요. 과일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김치.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스타프루트예요. 트로피컬 프루트. 드셔보셨어요? 네. 여기다도 김치 양념을 해가지고 먹더라고요. 김치 양념을 통해서 뭐든지 버무려 보고 싶다. 그런 익스페리멘테이션?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양념을 안 사죠. 보통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와서 하는데, 로컬 사람들은
그런 걸 삽니다. 그 양념을 따로 팔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실험 정신이 나오는 거죠. 나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